자, 우리가 메인보드의 화면 모호 현상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그 화면 모호 현상은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MCU 안에 들어있는 바이오스, 즉 펌웨어가 손상이 됐을 때 화면 모호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 바이오스 회로의 동작 원리, 즉 회로 해석을 좀 알아야 수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 1강에서도 전원무 현상, 즉 부팅 회로가 문제가 됐을 때 전원무 현상이 일어난다. 그 중에 이제 뭐 고장 원인 중에 하나가, 그죠? 부팅 회로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부팅 회로를 정확하게 동작 원리라든가 회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수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강에 우리가 지금 수리 사례를 놓고 지금 수리하는 내용 중에서는, 그죠? 화면 모현상의 일부 고장 원인인 펌웨어가 불량이 났을 때, 그죠?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론을 모르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바이오스 회로를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이오스라는 게 뭐냐? 바이오스. 우리 지금 모니터라든가 TV 수리했던 사람들은 AD 보드의 MCU에는 들어있는 그런 우리 그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펌웨어, 이렇게 펌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메인보드에서도 펌웨어라는 얘기를 쓰는데 보통 바이오스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같은 얘기예요. 여기 바이오스하고 펌웨어는 같은 거다. 펌웨어, 즉 바이오스는 뭐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간 정도 특성을 가진 그런 그 소프트웨어예요. 그 소프트웨어는 어디 들었냐면 여기, 그죠? 우리가 MCU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메인보드에서는 SPI 플래시 롬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MCU 얘기 많이 쓰는데, 뭐 메인보드에서 뭐 그런 용어를 가질 때는 일맥상통한 얘기다. SPI 플래시 롬, 그럼 뭐지? 그러지 마시고 요 디바이스 자체를 얘기하는 거다. 이 디바이스 자체. 그래서 요 디바이스 안에 우리가 이제 그 SPI 플래시롬, 즉 MCU는 메인보드에 두 가지 타입을 쓰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뭐냐면 SoIC 8핀 타입의 SMD 타입의 요런 그 MCU를 쓰고, 또 지금도 아직 쓰고 있는 건데 이 다리가 8개인 딥 타입의, 그죠? 딥 타입의 MCU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바이오스, 펌웨어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AD 보드를 연상을 시키세요. AD 보드의 MCU 안에 보면 우리가 이 펌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메인보드도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SPI 플래시롬, 즉 MCU라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지금 그 바이오스는, 그죠? 비휘발성 메모리로서 어떤 이 전원을 끄더라도 얘는 날아가질 않아요. 그죠? 여기 있는 내용 날아가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근데 왜 뭐 컴퓨터 부팅했을 때 F1 셋업을 잡으시고 이 펌웨어가 손상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그죠? 사용자가 이제 바이오스 셋업을 통해서, 그죠? F1이나 델 키를 눌러서 F2 이런 걸 눌러서, 뭐 제조사마다는 틀리는데 그 기능 키를 눌러서 이 바이오스 셋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기본적인, 그죠? MCU 안에 있는, 그죠? 이 MCU 안에 있는 기본적인 펌웨어를 불러내서 창에 셋업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겠죠. 날짜도 변경하고 시간도 변경하고 부트 시퀀스도 변경하고, 여러분들이 뭐 많은 걸 변경하잖아요. 뭐 USB는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뭐 이런 얘기만 다 세팅을 하잖아요. 그럼 세팅 값이 여기 저장되는 게 아니라, 롬은 뭡니까? 리드 온리 메모리, 읽기만 하는 거, 쓰기는 못 써요. 근데 저장이 되면 이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이용해서 여러분 사용자 저장한 것은 어디 저장된다고 얘기했었죠? 사우스 브리지 안에 보면, 그래요? 사우스 브리지 하면 RTC NVRAM, 즉 CMOS라는 데다 걔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정의한 내용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전에 드렸는데 잘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롬 자체에 있는, 그죠? 요 MCU 안에 있는 펌웨어는 뭐 날아가지 않는, 그죠? 우리가 저장을 해도 여기 저장이 안 되는, 그죠? 롬이라고 얘기하죠. 롬칩, 그죠? 롬이라는 것은 리드 온리 메모리, 읽기만 가능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스 셋업 화면을 통해서 저장한 것은 바로 사우스 브리지의 안에 들어있는 RTC NVRAM, 즉 CMOS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CMOS는 컴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라는 그런 IC로서 굉장히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IC입니다.
화면을 보고 직접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메인보드죠. 메인보드에 보면 요게 지금 뭡니까? 요쪽이 요게 지금 MCU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죠. SOIC 8핀 타입의 SMT 타입의 그 MCU가 있는가 하면 요렇게 이 소켓에 꽂아져 있는 다리가 8개 있는 딥 타입, 그죠? 소켓 타입의 그 우리가 MCU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소켓에 꽂아져 있는 것도 있고 좀 저가형 제품들은 요 지금 홀에다가, 그죠? 이 다리를 갖다가 삽입해서 뒤에다 솔더링하는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그 딥 타입의 소켓에 꽂아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 안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바이오스, 즉 펌웨어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잠깐 이게 좀 헷갈리신다면 우리 모니터 쪽에 AD 보드에 있는 MCU 안에 펌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이 메인보드 쪽을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셔가지고 뭐 딴 나라 세상으로 뭐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또 거의 같아요 이게. 자, 요걸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그죠? 뭐 델키라든가 뭐 F1, F2 키 뭐 제조사마다 틀리지만 눌러서 우리가 셋업 화면을 띄우죠. 그 프로그램은 바로 여기 있는 여기 지금 MCU 안에 있는 펌웨어를 띄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셋업한다 얘기를 해요. 셋업 화면이에요 그게. 요게 저장이 일단 우리가 띄워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뭐라 그랬어요? 리드 온리 메모리, 그죠? 읽기만 하는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여기 사우스 브리지인데 요 사우스 브리지 안에 보면 RTC NVRAM이라는 그 하나의 반도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우스 브리지는 모든 게 많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뭐 SATA를 컨트롤하는 것도 들어있고 사운드를 컨트롤하는 것도 있고 렌치블 컨트롤하는 것도 있고 PS2를 컨트롤하는 이 컨트롤러가 예전에는 따로 되어 있는데 통합화 추세에 맞춰서 이 사우스 브리지 안에 전부 다 통합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 이외에 모든 장치를 얘가 컨트롤합니다. 그죠?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문제가 되면 뭡니까? 주변기가 말을 안 듣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요 안에 RTC NVRAM이 저장이 되는 건데 RTC 리얼타임 클럭 IC에는 이제 날짜가 저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셋업하면 저장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NVRAM에 CMOS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끔 하다 보면은 F1을 누르세요. 셋업을 잡으세요. 그런 건 뭐냐면 이 바이오스 에러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요에 지금 배터리 CR203이라는 컴퓨터형 수은전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20V를 빼버리면 요 안에 들어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RTC NV라면 휘발성 메모리예요. 전원을 빼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 뭡니까? 220V 코드를 빼거나 아니면 멀티탭에 꽂아 있는 스위치를 다 내렸을 때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죠? 다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220V 빼는 순간에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여기 이 수은전지에 있는 전압이 이 RTC NVRAM에 공급이 되는 거죠.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2V 미만으로 떨어졌다. 원래는 이게 새거가 3.2V 이상이 나옵니다. 3V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요것이 2V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꾸 셋업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바이오스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RTC NVRAM의 이 수은전지가 걔를 지워지지 않게 사용자가 잡은 셋업, 그죠? 셋업을 지워지지 않게끔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CR203이 배터리가 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왜 메인보드에 무슨 뭐 이 전지가 왜 들어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이 떼어버리면 안 됩니까? 이러시는 분 있는데 이런 그 원리 메인보드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분이 요렇게 해서 이 뭡니까? 그 데이터를 사용자가 저장한 셋업 화면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인터넷에 보고 알아가지고 요것만 가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 바이오스 회로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회로를 추적 60분을 해서 고장 부위를 고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바이오스 회로입니다. 이게 실제 화면을 보고 물론 전에 한 내용이지만 다시 리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바이오스다. 그죠? 여기 지금 보면 SPI로 되어 있네요. 아까 조금 전에 MCU를 안 하고 SPI 플래시 롬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메인보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 그래서 이 바이오스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일단 AD 보드를 연상시켜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AD 보드에서는 그죠? 우리가 뭐 전원을 넣게 되면은 그죠? 전원을 넣게 되면 바로 그냥 바로 켜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원을 그 파워온 버튼을 눌렀다 떼는 순간에 그 트리거 신호 그죠?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AD 모니터 쪽에서는 TV도 마찬가지죠. 이 MCU로 들어가는 거예요. MCU에 들어가면 이 안에 바이오스 펌웨어가 있다고 그랬죠. 펌웨어와 걔를 연산해 가지고 그죠? 연산합니다. 사용자가 전원을 키라고 명령을 내렸어. 내부에서 프로그램이 연산을 해서 두 가지 신호를 주는데 하나는 뭡니까? 뭐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LED 모니터잖아요. LED 백라이트를 켜기 위해서 그죠? 켜기 위해서 LED 백라이트는 파워 서플라이 부분이 뭡니까? LED 드라이버라는 게 있죠. 드라이버 보드에다가 스위칭 신호를 주는 겁니다. 스위칭 신호를 저 PWM한테 그죠? VCC를 열어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는 그 신호를 하나 발생을 시키고 하나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뭡니까? 지금 패널 그죠? 액정 패널이 동작하기 위해서 패널 보드 쪽에 그죠? LVDS 커넥터를 연결이 돼 있죠. 거기 VCC랑 5V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5V가 들어가진 않고 있어요. 그 스위칭 회로가 있죠. 스위칭 회로. 스위칭 회로에 게이트에 어떤 신호를 공급해 주게 되면 그죠? 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열려서 뭡니까? LVDS 케이블을 타고 28, 29, 30번 핀을 타고 그죠? 5V가 그때서야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의 절전의 개념이죠. 그러다가 사용자가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있다. 그럼 뭡니까? 화면이 탁 꺼지면서 그죠?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뭐 LED만 깜빡깜빡 되고 있죠. 그것도 누가 판단하냐면 이 MCU 안에 펌웨어가 판단하는 거예요. 영상 신호가 들어오고 있지 않잖아.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지 않네. 야 대기 모드로 바꿔라 해가지고 뭡니까? 그 패널로 들어가는 5V 게이트를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LED 드라이버를 켜주기엔 파워 서플라이 부분에 그 스위칭 신호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이 안 되고 대기 모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인보드도 그런 걸 연상시켜서 이 내용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메인보드의 바이오스라는 게 뭐냐? 바이오스라는 게 우리가 데스크탑 PC를 사게 되면 전원을 넣더라도 아무 작업을 안 하죠. 그죠? 아무 작업을 안 합니다. 그죠? 하나의 기계예요. 기계 덩어리가 다름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기계를 갖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에 운영체제를 설치하게 됩니다. 다 설치하고 이제 컴퓨터를 켜게 되면은 그죠? 부팅이 돼서 이제 운영체제 화면으로 들어가서 쓰게 되죠. 컴퓨터는 하드의 운영체제를 저장한다고 그래서 그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원을 딱 켜게 되면 제일 먼저 뭐를 읽냐면 여기 지금 이 MCU 안에 들어가 있는 펌웨어를 읽는데 그 안에 세 가지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 첫 번째 루틴은 뭐냐면 스타트업 처리 루틴. 일단 뭐 그 포스트 루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걔가 이제 먼저 기동을 해요. 그래서 CPU는 문제가 없는지, 메모리는 문제가 없는지, 그래픽 카드는 문제가 없는지, 주변에 뭐 USB 포트는 문제가 없는지를 걔가 뭡니까?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 그죠? 즉 포스트 루틴이 걔를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들 화면에 그 본체에서 삐삐삐삐 이런 소리가 나죠. 비품이. 그것도 바이오스가 걔를 알려주는 신호를 여기서 주는 거란 말이죠. 자, 걔가 이상이 없다. 그죠? 그럼 뭡니까? 일단은 뭡니까?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그 하드웨어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 SSD든 여러분들이 하드에다가 운영체제 설치해 놨을 거 아닙니까? 설치해 놨을 겁니다.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뭐 바이오스에 그렇게 되겠죠. 부트 시퀀스 첫 번째 디스크에 있다. 뭐 SSD 있다 그러면 얘가 걔를 읽어서 맨 첫 번에 있는 부트 섹터를 읽어요. 부트 섹터 안에 보면은 부트 매니저라는 게 들어있어요. 부트 매니저는 뭐냐면 운영체제를 기동을 시킬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이 거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걔를 터치를 한단 말이죠. 그죠? 걔를 터치해서 읽었다 그러면 뭡니까? 바이오스는 거기에서 일단은 제어권을 갖다가 운영체제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팅이 되는데 그죠? 포스트 루틴 첫 번째 전원을 넣게 되면은 주변 기기가 문제 있다는 뭡니까? 그죠? 화면 무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죠? 또 뭡니까? 이 바이오스가 손상이 되더라도 얘를 먼저 읽으니까 얘하고 뭡니까? 그 사우스 브리지에 저장된 RTCMV라는 서로 왔다 갔다 대조해 가면서 일단은 그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여기 바이오스가 손상이 되더라도 우리가 뭡니까? 화면 무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죠. 지금 이 강의에서 우리가 수리사례는 바로 이 펌웨어 손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이제 펌웨어를 업데이트 다시 시킬 거지만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 여권은 이제 하드디스크에 부트 매니저한테 넘겨주면 부트 매니저가 이제 운영체를 띄우고 제 여권을 그걸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들은 뭡니까? 이 안에 또 루틴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루틴은 뭐냐면 서비스 처리 루틴이에요. 개회에서 뭐 프린터를 하라, 뭐 바이오, 뭐 우리 지금 이 마우스 누르는 걸 갖다가 누구한테 보내라 이런 내용들을 다 거기서 통제하는 거죠. 모든 게 그러니까 바이오스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중간 정도, 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인터페이스 시켜주는 그런 관리자란 말이죠, 얘가. 그죠? 그 얘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저기 뭡니까? 모니터나 TV 쪽에서도 AD보드에 이 MCU 안에서 폼웨어가 손상되면은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컨트롤 못 한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그런 내용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 메인보드가 운영이 된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MCU, SPI 플래시롬, 요 디바이스의 핀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8개 핀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VCC, 모든 소자들은 VCC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전기 에너지를 줘야 일을 하니까 VCC, 그 다음에 시리얼 클락이 있어요. 시리얼 클락. 이 바이오스도 MCU도 뭡니까? 혼자 동작을 못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클락을 받아서 클락에 자기 동작시를 싣는다. 그죠? 그 다음에 뭐냐? 시리얼 인풋.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죠? 이 내부에 연산해서 어디로 나가요? 시리얼 아웃풋으로 연산이 나오겠죠. 그죠? VCC, 즉 플러스가 있으면 그라운드가 반드시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칩 셀렉터는 뭡니까?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처리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는 이네블 할 거냐 디제블 할 거냐 그런 단자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VCC 플러스 전기가 VCC 단자가 어디냐? 그 요건 8번, 보통 이제 점 있는 부분이 1번이죠. 1번에서 시계 반대 방향 핀맵이 매겨지니까. 그러니까 8번이 VCC예요. 4번이 그라운드입니다.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클락. 클락이 지금 그 수정 발전자에서 제대로 공급되어 있는지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오시로스콥 찍어 볼 겁니다. 시리얼 클락.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땐 신호가 들어간단 말이죠. 시리얼 인풋. 그 다음에 연산한 그 출력이 어디로 간다? 시리얼 아웃풋.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VCC, 시리얼 클락, 시리얼 인풋, 시리얼 아웃풋, 그죠? 그라운드. 요 단자는 우리가 이제 MCU 쪽이나 우리 모니터 쪽에 MCU나 아니면 그 EPROM에 우리가 핀맵을 애우듯이 애워두는 게 좋다. 애워두는 게 이렇게 구성이 돼. 거의 같아요. 이게 뭐 위치가 틀리진 않습니다. 우리 지금 FET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 GDS, 그죠? 게이트 드레인 소스 그런 식으로 요것도 거의 그렇게 90, 제가 볼 때 100%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거의 모르겠습니다. 대가 모든 뭐 제조사의 MCU를 손댄 건 아니지만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동작을 한다. 그죠? 화면 무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먼저 여러분들 그 뭐 고장 중에서 뭐 MCU도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면 무현상의 고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바이오스로 문제, 이 회로 쪽에 소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MCU 안에 들어있는 바이오스, 즉 폼웨어가 손상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 있는 내용이 사용자가 셋업을 정한 것은 이 지금 사우스 브리지에 RTC 엠브레임이 들어갔는데 걔가 손상이 되면 부팅이 화면 무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꾸 셋업을 잡아라. 뭐 F1 키를 눌러서 뭐 잡아라. 아니면 F2 눌러서 그냥 디폴트로 부팅을 시켜라. 그런 내용이 나오듯이 걔가 문제가 되면은 화면 무현상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얘가 이제 문제가 되면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AD 보드나 메인 보드에서 이 지금 MCU 안에 있는 폼웨어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죠? 사람이 일일이 다 이걸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모니터 TV도 그죠? 그 전자회로를 개에서 컨트롤 하다 보니까 뭐 사운드 소리를 줄여라 그런 것조차도 폼웨어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바이오스의 의미다. 그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델 키를 딱 치게 되면 뭐 제조사마다 틀리죠. F1 키, 삼성은 F2 키죠. 그죠? 뭐 F1 키, 어떤 건 F8 키, F7 키 눌러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델 키로다가 일반 메인보드로 되어 있는데 델 키를 딱 치게 되면 요거는 뭡니까? 이렇게 바이오스 셋업 화면이 나오죠. 이 프로그램 어디서 띄우는 겁니까? 그죠? MCU 안에 들어 있는 폼웨어, 그죠?
롬이라고 그랬죠. 롬. 리드 오니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MCU 안에 들어있는 폼웨어를 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짜도 수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옛날 거는 뭐 플로피 디스크 쓸 때는, 그죠? 요거를 엔터를 치게 되면 디저블 할 거냐 1.4로 쓸 거냐 나오죠. 지금 요즘은 바이오스가 요런 화면으로 안 나오죠. 요건 레거시 바이오스라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쓰지만 지금 뭔가 UEFI 바이오스로 업그레이드된 바이오스가 지금 그 세팅돼서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픽 화면으로 유저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죠. 그죠? 왜냐면 이제 그 외부에 그 뭡니까 그 인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측면에서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레거시 바이오스 화면이 나오든가 UEFI 바이오스 셋업 화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요 저장을 하게 되면은 요걸 불러다가 요 저장한 요 내용이 어디 들어간다? 사우스 브리지 안에 있는 RTC NVRAM 보통 우리가 CMOS 얘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안 될 때는 세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하드 베이스로 부팅하는 게 아니라 뭐 예전하면 CD롬으로 운영체제를 깔기 위해서 CD롬 베이스 하기 위해서 부트 시퀀스를 CD롬으로 그죠? 퍼스트 부트를 갖다가 CD롬 베이스로다가 고쳐놓고 이렇게 하게 됐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내용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바이오스, 즉 메인보드 쪽,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메인보드 안에 들어있는 그 MCU 안에 있는 폼웨어는 이 세 가지 루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타트업 처리 루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걸 뭐 포스트 루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컴퓨터가 켜질 때 자동으로, 그죠? 얘를 먼저 읽어서, 그죠? 이 주변에 있는 주변계 이상이 없는가를 우리가 판정을 하고 초기화 작업을 하는 게 이 스타트업 처리 루틴입니다. 이 처리 루틴, 그죠? 그러면 나중에 제어권을 여기서 이제 뭡니까? 그죠? 하드디스크의 부트 섹터에 있는 부트 매니저라는 걸 읽어서 부트 매니저가 이제 하드에 저장된 운영체를 하나 띄워주겠죠? 제어권 이제 그 운영체에 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있는 게 서비스 처리 루틴이에요. 사용자 프로그램이 또는 운영체제가 요구하는 일을 처리해준다. 예를 들자면 화면에 어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지워라. 어떤 뭐 그 데이터를 읽어갖고 프린터로 출력해라. 그죠?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바이오스가 해줘요. 바이오스가 바이오스 안에 들어있는 서비스 처리 루틴입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바이오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기본적인 입력과 출력에 대한 관리를 얘 단계를 거쳐서 해준다. CPU와 서로 교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프린터 좀 찍어. 야 데이터를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찾아 그러면 뭡니까? 명령을 내려주면은, 그죠? 얘가 이제 뭡니까? 루틴이 얘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CPU한테 전달해 주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들어있는 루틴이 뭐냐면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건 뭡니까? 인터럽트라는 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갑자기 섰어요. 컨트롤 R 델 하면 뭡니까? 그죠? 어떤 그 떠있는 작업을 지울 거냐 나오죠. 그것도 뭐냐?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바이오스가 해주는 일이죠. 그랬을 때 뭡니까? 특정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죽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를 한다. 그래서 바이오스를 구성하는 루틴은 안에 그 디바이스에 들어가 바이오스라는 펌웨어가 들어있지만 펌웨어는 이 세 가지 루틴이 있다. 스타트업 처리 루틴, 서비스 처리 루틴,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넣게 되면 먼저 얘부터 스타트업 처리 루틴을 먼저 읽는다 그랬죠. 얘를 읽어요. 얘를 읽어서 주변 기기를 검사해서 이제 얘가 이상이 없다면 뭡니까? 바이오스는 뭐 아미 바이오스고 CPU는 뭐고 그래픽 카드는 뭐고 메모리는 얼마큼 그 화면에 이렇게 검은 화면에 흰 글씨가 이렇게 뚝 나오면서 바로 뭡니까? 윈도우 로고가 나오죠. 윈도우 로고 넘어가기 전까지가 뭐냐면 이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 해주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이제 다 처리 나와서 이제 윈도우 로고 뜰 때는 뭡니까? 이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 제어권을 갖다 바로 뭡니까? 운영체제에 넘긴 거죠. 근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여기서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걔는 뭡니까? 이 바이오스, 즉 MCU 안에 드는 폼웨어가 손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맨 밑에 하드웨어라는 게 있어요. 하드웨어. 그죠? 뭐 기계 장치들이겠죠. 뭐 메인보드, 뭐 SSD, 하드디스크, CD-롬, 뭐 사운드 카드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위에 뭐가 올라가냐면 이 바이오스라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죠. 바이오스가 있단 말이죠.
하드웨어 바로 윗단계는 하드웨어 이 바이오스라는 게 있다. 바이오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장치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 우리가 뭡니까? 드라이버라고 얘기하죠. 드라이버는 뭐가 있어요? 윈도우 7용 드라이버가 있고, 그죠? 윈도우 뭐 8 드라이버가 있고, 윈도우 10 드라이버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운영체제를 깔게 되면, 예를 들어 윈도우 10을 깔았다. 그러면 윈도우 10은 내가 지금 달려있는 장치를 잘 인식을 못해요. 못합니다. 그죠? 나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프린터 만드는 회사, 사운드 카드를 만들어놓은 회사가 그 운영체제, 7이든 아니면 8이든 윈도우 10에서 그 플랫폼에서 얘를 인식하게끔 이 제조사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린터 사면 뭡니까? CD가 하나 들어있죠? CD가. 그래픽카드 사면 뭐가 들어있어요? CD가 하나 들어있죠? 메인보드 사면 뭐가 들어있어요? CD가 들어있죠? 그게 이제 장치 드라이버예요. 운영체제 플랫폼 하에서 내 걸 동작시켜줘 하고 이제 운영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매장에 찾아오셔서 포맷하고 나왔는데 프린터하는 게 왜 프린터가 안 되냐? 그 얘기했잖아요. 운영체제는 자기 주변 기기를 인식 못해. 그래서 메이커에서 제공한 삼성, HP에서 제공한 프린터 드라이버를 깔아야 인식하는데 그거를 소비자들은 모르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더란 얘기죠. 그 장치 드라이버를 깔아야지. 바이오스가 해주는 건 아니고 바이오스는 기계적인 메인보드 동작시켜주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장치 드라이버는 운영체제 플랫폼 하에서 내가 설치한 그 장치들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죠? 그 위에 뭐가 올라가 있냐? 여기 바로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운영체제가 올라가고, 운영체제 위에는 뭐가 있냐?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잘 뭐 까는 한글, 오피스,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포토샵,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가는 응용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체계는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맨 밑에 기계적인 장치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바이오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장치 드라이버가 있고 운영체제가 있고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소프트 체제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완벽하게 뭐가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운영체 그 뭡니까 우리가 작업하는데 이상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도움을 받아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한다는 얘기죠. 그 문제가 하나라도 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다음 문제부터 하드웨어 단계에서부터 이런 전부 다 우리 점검에 들어간단 말이죠. 사운드 드랍에 동작 안 되지? 그럼 여러분들 뭐부터 봅니까? 내 컴퓨터 오른쪽 속성 들어가서 장치 드라이버가 물음표, 느낌표가 있는지 그건 손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아예 뭐 나타나지 않는데 분명히 사운드 카드는 슬롯에 꼽아놨는데 그죠? 물음표 느낌표에서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걸 떠나서 아예 그게 나타나지 않다. 그럼 뭡니까? 메인보드 쪽에서 그 PCI 슬롯이라든가 아니면 PCI 익스프 슬롯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죠? 그거 누가 컨트롤 해준다 그랬어요? 사우스 브리지가 걔를 컨트롤 해주는 건데 거기에서 뭔가 신호가 안 온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해서 보통 보잖아요. 그죠? 난 뭐 게임하는데 왜 이게 뭐 이상하지? 그러면 야 그거 그래픽 드라이버 최신 다시 깔아봐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구조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요거 부분을 잘 머릿속에 익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장이 왔다 그러면 가면서 기계 먼저 고장하고 바이오스 이상이 없어? 장치들 하면 제대로 깔렸어? 운영체제 손상된 건 아닐까? 운영체제 전상인데 자꾸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지? 그럼 이 두 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그죠? 그런 얘기도 우리가 일맥상통한다 하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익혀야 돼요. 뭐 수리를 바로바로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이런 이론을 자꾸 여러분들 리뷰 시켜주는 것은 그만큼 이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동차 정비할 때 무조건 뭐 엔진 뜯습니까? 엔진의 구조서부터 엔진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한다 하는 걸 다 학원에서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그죠? 하나하나 기초부터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윈도우에서 디스크에 어떤 데이터 우리가 탐색기를 이용하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데이터를 읽으려면 이런 이제 명령을 줬다고 가정하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먼저 뭡니까? 제일 먼저 윈도우 커널에 있는 데이터 읽는 함수를 실행을 해요. 그죠? 이 실행을 하게 되면 장치 드라이버, 그죠? 이 장치 드라이버, 요즘은 이제 바이오스로 막바로 가지 않고 장치 드라이버에서 그 데이터 읽는 함수, 그죠? 함수를 갖다 실행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 실행하게 되면 드라이버 함수는 바이오스 여기 지금 서비스 처리 유니트라고 했죠. 바이오스 그 루틴의 그 함수를 이용해서 메인보드에 사우스 브리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이외의 장치들을 컨트롤하거나 그죠? 데이터 교신하는데 그 관리하는 칩이라고 그랬죠. 걔가 뭡니까? 걔가 그죠? 드라이버 함수는 바이오스 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메인보드 사우스 칩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라면 디스크에 헤드가 있죠. 헤드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 가지고 동작한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우리가 읽어준다. 그죠? 이런 것들 누가 해주냐? 바로 바이오스 루틴에 구성되는 서비스 처리 루틴이 이런 일을 해주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스는 하드웨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 기본적인 기능들을 수행한다. 그래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에 해서 바이오스라는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디스크를 읽고 키보드 입력 받아들이고 모니터 화면에 어떤 그래픽 출력하는 일들을 다 이 서비스 처리 루틴이 해주는 거예요. 그죠? 누구하고 공조해서? CPU, 메모리, 뭐 그래픽카드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조하고 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연결돼서. 그러니까 이 바이오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봐서 알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준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적으로 말씀 좀 제가 드렸습니다. 자, 바이오스의 부팅 구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바이오스. 그래서 이제 그 포스트 루틴 처리가 끝나게 되면 그죠? 그 제어권을 갖다 어디 줘요? 그죠? 포스트 처리 루틴 안에 이제 그 주변기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그죠? 그 스타트업 처리 루틴 안에 있는 루틴 중에서 하드에 있는 그죠? 첫 번째 부트 섹터에 있는 그죠? 부트 로더라고 얘기하는 부트 섹터에 있는 부트 매니저, 즉 부트 매니저는 부트 로더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윈도우 XP에는 NTNDR이라는 부트 로더가 있고요. 근데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은 바로 부트 매니저 BOTMGR이라는 부트 로더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 부트 로더는 뭐냐면은 운영체제를 갖다가 하나하나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커널을 통해서 운영체제가 부팅이 된다. 그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요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내용이죠. 그죠?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단계에서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피라미드 구조를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을 연상해 가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부트로드는 얘기했죠. 부트 섹터 안에 보면, 그죠? 부트 섹터 안에 보면 그 작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XP는 NTNDR이라는 그죠? NTNDR이라는 그런 부트 로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78, 10 그런 것들은 BOTMGR이라는 부트 매니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부트 로더라고 합니다. 부트 로더는 운영체제를 시동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작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부트 매니저라고 합니다. 부트 매니저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운영체제 못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NTNDR이라는 시스템파에서 날려버려가지고, 그죠? 너 부팅 안 되게 할 거야.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 이런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그죠? 이 운영체제 부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트로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트 섹터, 그죠? 하드디스크의 맨 앞에 존재해요. 그 섹터가.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MBR 영역이라고 하는데 마스터 부트 레코더, 그죠? 그 하드 첫 번째 이 MBR 영역 안에 부트로더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팅을 하게 되면, 그죠? MBR 영역에 있는 그 부트로더를 읽어서 우리가 부팅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1차 부트로더, 2차 부트로더가 있는데 메모리 MC 안에 그 메모리라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차 부트로더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트로더는 뭐 우리가 이제 NTNDR, 그죠? XP나 NT 기반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윈도우 10, 7, 뭐 8에 있는 부트 MGR만 있는 게 아니고 유닉스에서 개발한 그루브라는 그죠? 부트로더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그루브라는, 그죠?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
전에 윈도우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 윈도우 P라는 거 그것도 하나의 부트로더예요. 걔 USB를 꽂고 그죠? 막바로 우리가 뭐 F 뭐 10키를 친다든가 그래서 이 부트로더를 거쳐서 하드에 있는 부트로더를 잡는 게 아니라 그죠? USB에 있는 부트로더를 잡아서 우리가 뭐 윈도우 P를 띄운다든가 뭐 유닉스의 그룹을 띄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진단을 들어가죠. 그것도 부트로더예요. 그죠? 그걸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윈도우 P죠. 윈도우 CP 같은 거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하드가 부팅이 안 됐을 때는 제2의 그 2차 부트로드를 선택을 해서 뭐 그룹을 띄운다든가 아니면은 윈도우 P를 띄워서 우리가 진단 모드에서 데이터를 살린다든가 아니면은 그죠?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트로드를 쓰는 겁니다. 그죠? 자, 바이오스 기반의 PC 부팅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처음 뭘 읽는다고 그랬어요? 먼저 전원을 켜게 되면 바이오스를 읽는다고 그랬죠? 그죠? 바이오스를 읽는다고 얘기했어요. 바이오스를 읽는데 거기서 뭐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 읽는다 그랬죠? 처리 루틴은 뭐라 그랬어요? 포스트 루틴이 있다. 즉 파워 셀프 테스트, 내가 메인보드에 장착된 주변 기기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한다 그랬어요. 이상이 없다면 뭡니까? 제어권을 어디로 넘겨준다? 하드디스크에 부트 섹터의 부트 로더를 읽어서 그죠? 그 제어권을 갖다 뭐 운영체에 넘기는 거죠. 그죠? 그때 뭡니까? 부트 섹터를 넘길 때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이게 마스터 부트 레코드예요. 그죠? MBR 영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시모스 설정값 거기에 뭡니까?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1번, 2번 단계는 컴퓨터 전원을 켜면은 먼저 뭘 장착해 뭘 먼저 체크한다 그랬죠?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의해서 컴퓨터 장착된 하드웨어가 문제 없는지 체크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하드웨어 체크가 완료되면 바이오스는 우리가 시모스 세터미 개인들이 그 설정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 들어간다 했어요? 사우스 브리지 안에 있는 RTC NVRAM 즉 시모스에 설정된 값이 들어간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부트 시퀀스가 있는데 부트 시퀀스 첫 번째 부팅 장치를 먼저 얘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부팅 장치 안에는 그죠? 부팅 장치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죠? MBR 마스터 부트 레코더라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는 그죠? 영역에는 그 코드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코드 영역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죠? 코드 영역 안에는 그 부트 매니저라는 게 그 들어 있습니다. 그죠? 부트 매니저. 걔를 이제 부트 매니저를 읽어가지고 그죠? 부트 매니저는 뭐라 해서 운영체제를 띄워주기 위한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운영체제가 부팅을 한다. 밑에 보면 바이오스에서 첫 번째 디스크에 MBR을 검색을 하고 활성 파티션에 부트 섹터를 점검한다 그랬죠. 부트 섹터 안에 부트 매니저를 실행을 해서 운영체제가 부팅을 시작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항상 바이오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일단은 컴퓨터까지 운영체제 부팅하는 역할을 이런 단계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단계를. 자, 예전에도 한번 터치를 한번 해봤는데, 바이오스 제조사는 우리가 AMD, 뭐, 아메리칸 메가트렌드라는 이런 회사의 아미바이오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워드, 포닉스라고 있는데, 뭐, 옛날에 노트북은 이 포닉스 바이오스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거의 뭐, 제가 보니까 아미바이오스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 지금 바이오스 이 제조사들이 지금도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주조 메인보드는 저 아미바이오스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델 키를 누르든가 F2를 누르든가 F1을 누르든가 뭐 여러가지 제조사에 따라서 메인보드 제조사에 따라 틀린데 이렇게 화면에 뜨는 게 있고 이렇게 화면에 뜨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는 뭐냐면 옛날 방식의 레고시 바이오스라는 거죠. 레고시 바이오스 이런 식으로 CUI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뭡니까? UEFI 바이오스, UEFI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UEFI 바이오스로 이렇게 그래픽 화면으로 돼 있어요. 여기 들어 설정을 하는 거죠. 그죠? 요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지금 뭐 데스크탑 메인보드라든가 노트북 메인보드가 이 방식보다는 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하고 틀리니 하지 말고 이거를 한 단계 그죠? 한 단계 확장시킨 확장 바이오스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뭐냐면 이 바이오스를 레거시 바이오스로 할 수 있는 그 메뉴들이 있는 그 바이오스 UEFI 바이오스도 있어요. 이걸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스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레거시 바이오스하고 UEFI 바이오스 하에서 우리가 시스템이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된다. 그죠? 그런 얘기죠. 레거시 바이오스는 뭡니까? 부팅할 때 바이오스를 통해서 해서 운영체 부팅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레거시 바이오스 쓰다 보니까 어떤 그 다양한 부트로더들 우리가 뭐 USB라든가 껴가서 부트로더를 선택할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윈도우 P라든가 아니면 뭐 유닉스의 그루브라든가 뭐 다른 걸 통해서 부트로더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때 이제 뭐냐면 악성 루트키 같은 게 들어가서 이 감염을 시킬 수가 있다. 예전에도 바이오스에도 뭐 그 바이러스들이 감염이 됐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위험에 노출되더라. 이것이.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대안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바로 UEFI 바이오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걸. 근데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업체들이 모여서 공개 포럼에서 만들어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화된 보안 기능과 빠른 부팅 속도를 장점으로 레거시 바이오스를 대체해야 하는 역할, 즉 레거시 바이오스의 확장판이다, 업그레이드 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얘를 제2차 부트로더를 선택할 때 우리가 디지털 서명이 들어있는 드라이버라든가 어떤 그 인증이 되지 않는 그런 비운영 체제 같은 거는 부팅이 안 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얘를. 그래서 좀 보안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 보안에. 또 하나 뭐냐면, 레거시 바이오스보다 지금 UEFI 바이오스는 좀 빠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제가 테스트 해본 건 피부를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뭐 어디에서 이게 빠르다고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방향에서 쓰고 있다. 그죠? UEFI 바이오스는 보통 쓰는 게 MBR 마스터 부트 레코더라는 그 표준적인 PC 디스크 파티션을 쓰는데, 그죠? 파티션 쓰는데, 이 UEFI 상황에서는 우리 GPT라는 그런 그 새로운 PC 디스크 파티션을 씁니다. 그래서 MBR 파티션의 그 단점을 쉽게 얘기해서 UEFI 바이오스를 가면서 PC 디스크 파티션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걸 왜 GPT 파티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레거시 바이오스 상에서 MBR 디스크를 썼을 때는 우리가 3테라 디스크를 붙였다 그러면 3테라를 다 인식 못해요. 2테라 밖에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울며 겨자 외먹기로 두 개를 나눴죠. 그죠? 2테라 1테라. 근데 UEFI 바이오스로 가면서 얘 그 제한을 풀어버린 거, 거의 제한을 풀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3기가 이상 다 인식해버립니다. 파티션을 나눠서 쓰는 것보다는 하나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UEFI 바이오스 상에서도 C키어 부트를 우리가 조정을 해서 걔를 레거시 수정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메뉴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아예 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레거시 바이오스 쪽 쓴다 그러면은 요런 이제 뭐 UEFI 바이오스 상에서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그 항목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알겠죠. 그런 차이에요. 그런 차이. 그래서 MBR 디스크하고 GPT 디스크 차이점은 뭐냐? MBR 디스크는 최대 인식할 수 있는 게 2테라입니다. 그죠? 그럼 4개의 파티션 밖에 지원이 안 돼. 4개 이상은 파티션을 못 나눕니다. 하지만 UEFI 바이오스상에서 제공하는 GPT 디스크는, 그죠? 128개 파티션을 지원하고, 그죠? 이거는 제한을 거의 풀었죠, 이게. 테라가 아니라 테라 윗단계까지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카드를 갖다 인식한다는 얘기죠. 이게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MBR 디스크에서도 우리가 부트 그 C 드라이버 부트를 지원하지 않는 뭐 하드를 CD로 나눌 때 D를 갖다가, 그죠? D를 우리가 GPT 디스크로 만들 수는 있어요. 이거를. 그게 이제 밑에인 건데, 우리가 이 레거시 바이오스 MBR 디스크를 쓴다. 근데 내가 시장에서 뭐 4테라짜리를 가져왔다. 그러면 붙여가지고 달면은 바로 얘가 4테라를 인식하는 게 2테라 밖에 인식을 못해요. 그죠? 근데 이게 부트 영역이 아닌 디스크다. 이게 여기다 별도로 다루는 거라 하면, 그죠? C는 보통 우리가 부팅 파티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것 같다 하드를 갖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GPT 디스크로 변환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GPT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4테라 이상 3테라 이상을 다 인식해 버리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있다. 그죠? 쓸 수 있는 것다. 단지 단점은 뭐냐? 이 4테라 이상 되는 하드를 부트 영역으로 쓸 수는 없다. 왜?
틀리잖아요. 그죠? 마스터 부트레코드 개념하고 틀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레거시 바이오스 상에서는 2테라 이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간혹 문의가 옵니다. 이제 레거시 바이오스 쓰는 사람들은 3테라 하드 샀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2테라 밖에 안 되는데 이 디스크 고장인데 이거 AS 받아야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윈도우 뭐 쓰세요? 그럼 세브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갖고 오시면은 제가 이거를 다 인식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리죠. 여러분들 이것도 참조를 하세요. 단 뭐냐, 부팅 디스크가 아닌 보조 디스크 있을 때, 그죠? 부팅 디스크는 안 됩니다. 이게 그거 참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그 메인보드 쪽에서 버스 개념을 조금 터치를 했는데, 버스는 뭡니까?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가 있죠. 그죠? 그죠? 이런 버스의 개념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겁니다. 그죠? 이 뒤에 가느다란 선들 있죠. 이런 거 가느다. 이게 지금 데이터 버스 아니면 그죠? 컨트롤 버스, 제어 버스들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버스는 데이터 버스, 뭐 어드레스 버스, 뭐 컨트롤 버스, 전원 공급선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전원 공급소들은 좀 이 패턴들이 좀 굵어요. 그라운드 이런 거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버스다 이거지 버스. 그죠? 요런 버스선을 통해서 어떤 제어 신호라든가 그죠? 또 어드레스라든가 그죠? 몇 번지의 데이터를 읽어라 그런 어드레스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버스들이 요런 가느다란 선을 통해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수리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장을 일으키는 분들이 이 디솔더링 솔더링 하면서 인두팁이 여길 치면서 이 패턴이 굉장히 가느다랍니다. 메인보드 보면 알겠지만 이걸 끊어먹는 수가 있거든요. 이게 끊어져요. 이 끊어질 때는 참 골치 아프죠. 이거 잊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버스들은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어떤 뭐 버스를 사람의 신체에 비유한다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의 역할을 한다. 저 컴퓨터 내부의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던 어떤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만들어 놓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 버스는 뭐 내부 버스, 그죠? 내부 버스, CPU와 레지스터 간의 데이터를 주고 통로고 외부 버스는 CPU와 주변 장치 간에 전송되는 버스. 뭐 옛날에 FBS 그죠? 뭐 이런 걸 갖다 따졌는데 요즘 FSB라는 개념이 좀 없어졌죠. FSB. 왜 그러냐면 노스브리지가 없어졌잖아요. 이게 노스브리지가 CPU 안에 통합되는 DMI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다이렉트 메디어 인터페이스 개념이기 때문에 FSB라는 게 뭐 FS가 800짜리냐 뭐 얼마짜리 뭐 따졌죠. 이게 그런 개념은 없어졌어요. 또 확장 버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버스, 메모리 버스 그런 게 있죠. 노스브리지가 없다 해서 노스브리지 없는 건 아니에요. CPU 안에 있기 때문에 CPU 안에 노스브리지가 위하고 교신을 하겠죠. 예. 그다음 PCI 버스 이런 거 지금은 없어져 가는 추세지만은 아직도 구형 장비를 위해서 고가 메인보드에서는 아직도 채택된 게 있다. 가격은 좀 높죠. 그 다음에 이제 PCI 익스프레스 버스 그죠? 그래픽 카드를 위한 PCI 익스프레스 16포트와 그 다음에 주변 기기를 연결하는 요 방식에서 요 방식으로 변해놨죠. PCI 익스프레스 1 포트가 있다. 그래서 저가 보드는 이 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카드나 랜 카드 살 때는 여러분들이 반응 뭐냐면 PCI 익스프레스라는 그 방식의 랜 그 주변 기기를 사야 된다. 그냥 사게 되면 이 방식이 와요. 꽂을 데가 없잖아요. 여긴 있지만 그런 걸 참조하시면 되고 노스브리지 사우스브리지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LPC 버스라는 게 있다. 우리가 롬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LPC 버스를 통해서 그죠? LPC 버스를 통해서 서로 데이터가 교신을 하는 거죠. 이런 버스가 있다는 것은 그냥 참조적으로 아시고요. 사실 뭐 TV나 메인보드나 모니터나 뭐 이런 거 노트북이나 이런 거 이론들은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골치가 아파요. 그죠? 특히 이제 메인보드 쪽은 더해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냥 스킵하시는 분이 많죠. 하지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는 제너럴하게 디테일하게 알려면 여러분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제너럴하게 여러분들 알려주는 거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아셔야 수리할 때 또는 어떤 그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어떤 대화를 할 때 나름대로다가 이 얘기를 알아둘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되겠죠. 그죠? 이런 건 참조를 좀 하세요. 자, 메인보드 버스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다 유기적으로 메인보드는 뭐라고 그랬죠?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무슨 뭐 우리 모니터처럼 리스보드 따로, 에이드보드 따로, 패널보드 따로, OSD 버스 따로, 뭐 드라이버보드 따로 되는 게 아니라
보드 한 장에 다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PU하고 노스 브리지하고 연결. 이 노스 브리지가 없어요. 대신에 요 안에 들어 있으니까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우스 브리지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LPC 버스를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가 연결돼 있는데, 노스 브리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를 관리하는 하나의 관리자 칩이에요. 사우스 브리지 뭡니까? 그 이외의 것을 관리하는 칩이 사우스 브리지다. 걔는 뭡니까? LPC 버스를 통해서 SPI 플래시 롬하고 연결해서 바이오스가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사우스 브리지하고 슈퍼 아이오, 그죠? 입출력을 담당하는 슈퍼 아이오 연결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PCI 버스가 있고, PCI 익스프레스 버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돼 있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그 LPC 버스에 의해서 요런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이렇게. 요런 거는, 자, 요런 구조가 요렇게 돼 있다 하는 거 알고,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CPU 쪽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데이터시트를 찾아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이런 영문 번역을 해서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SPI 플래시롬이라는 거, 그죠? 우리가 이제 MCU 얘기했는데, 메인보드에서는 MCU라는 얘기보다 롬, SPI 플래시롬, 정식 명칭은 SPI 플래시롬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니터나 TV에서 ADV에는 그거는 우리가 MCU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PLCC 44 타입, 요거는 이제 옛날에 모니터 쪽의 AD 보드나 아니면 TV 쪽 AD 보드에 이런 PLC 44 타입 썼어. 이건 지금 안 쓰는 방식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PLC 32 타입 뭐냐면 옛날에 메인보드, 구형 메인보드는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쓰고 있는 게 많아요. 공장에, 양산체제 공장에 어떤 머신들에서는, 대형 머신들에서는 이런 구형 메인보드는 전부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PLC 32 타입의 그 SPI 플래시 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SOIC 8핀 타입과 딥 타입의 요걸 쓰고 있는데, 우리가 TV나 아니면은 모니터에서는 주로 요걸 쓰죠. SOIC 8핀 타입 요걸 쓰고 있는 거고, 메인보드에서는 SOIC 8핀 타입과 딥 타입을 쓰고 있다. 요 두 가지를. 근데 요것도 지금 많이 좀 안 써가는 추세고, SMD 타입의 SOIC 8핀 롬을 좀 많이, SPI 플래시 롬을 많이 쓰고 있죠. 요거. 그래서 어차피 요거는 우리가 이제 탈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롬라이터도 해야 되고 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구조가 있다. 요걸 주로 제일 많이 쓰죠, 현재는. 그죠? 요거를. 근데 이제, 메인보드에는 SPI 플래시롬, 즉 SOP 8핀 타입과 모니터에 쓰는 요렇게 SOIC 8핀 타입은 이 크기가 틀려요. 그죠? 모니터는 좀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소켓 컨버터도 모니터용과, 그죠? 메인보드용을 따로 구입을 하셔야 돼. 안 맞습니다. SOIC 8핀 타입 아니야? 똑같지만은 이 규격이 틀려요. 가로 세로 크기가 틀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거의 다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메인보드에 적용된 타입 보면 지금 보통은 이렇게 돼 있죠. SOP 8핀 타입, SOIC 8핀 타입의 SPI 플래시 롬을 쓰고 있는데 주로 많이 써요. 많이. 그죠? 많이 씁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지금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도 이렇게 PDIP 타입의, 딥 타입의 SPI 플래시를 쓰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소켓에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것이 PCB 홀에, 그죠? 홀에 이게 장착이 돼서 그 메인보드 뒷면 회로 부분에다가 솔더링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죠. 대부분이 이게 소켓에 박혀 있기 때문에 롬 이젝터로 빼서 우리가 라이트로 하면 되겠죠. 요런 게 쓰는데, 이게도 씁니다. 그죠? 바로 옛날 구형 메인보드, 지금 공장 쪽에, 양산체제 공장에 있는 그 머신들, 대형 머신들, CNC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구형 메인보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PLC 32 타입, SMD 타입이죠? 요게 SMD 타입도 있고, 이 소켓이 달려가지고 소켓에다가, 롬을 갖다 끼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산업장비 수리 들어오는 것들 이게 들어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걸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산업장비 이제 공장에서 오는 그런 메인보드들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신 장비 쪽이나 대형 그런 데도
아마 옛날 장비라면 그 장비들이 뭐 몇십억 뭐 엄청 비싸거든. 몇백억 되는 장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만약에 뭐 펌웨어 불량이라면 어차피 얘를 떼어가지고 그죠? PLC 32 컨버터에다 꽂아가지고 라이트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아 이거 안 쓰는 걸 왜 하냐? 그러지 마시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공장에서 쓰는 장비들은 무지무지하게 고가 장비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뭐 사용자가 그 업체를 운영하는 그 사용주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안 바꾸죠 아직은.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SPI 보통 SOIC 8핀 타입의 플래시 롬 쓰는데 이 핀맵은 반드시 애우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애우고 있으라고 그러냐면 이 핀맵을 머릿속에 있으면 우리 지금 FET, GDS 해가지고 바로바로 점검하잖아요. 이거 어느 세상에 이걸 다 끄집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죠? 뭐뭐 애우라 했어요. VDD 그죠? VCC라고 얘기하도 VDD라고 얘기도 하죠. 그죠? VCC 요 VDD 이게 지금 플러스 라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4번이 뭡니까? 그라운드죠? 그라운드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VSS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죠? 이게 그라운드예요. 그 다음에 뭘 또 알아라 했죠? 시리얼 클락. 그죠? 수정 발진자로부터 얘 동작 신호를 실기 위해서 클락을 받아야 된다. 그런 시리얼 클락 쪽이 있을 거고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시리얼 인풋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서 내부 폼웨어에서 연산을 해서 어디로 나간다? 시리얼 아웃풋으로 나간다. 그죠?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칩 셀렉터. 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네이블 되고 안 쓸 때는 디저블 된다. 그런 신호가 들어와요. 이거 알까지는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 VCC, 시리얼 클락, 시리얼 인풋, 시리얼 아웃풋,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죠? 근데 또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VDD는 VCC라고 얘기하고도 VDD라고 얘기한다.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라고 얘기하지만은 VSS라고 표현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든 제조사에서 명칭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까? 얘랑 같은 얘기고요. 그죠? 얘랑 같은 얘기예요. 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 그러니까 괜히 이런 용어는 그라운드가 어디 있지? 막 헤매지 마시고 요렇게 찾으시면 된다. 같은 얘기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렵죠, 여러분들? 예. 저도 맨 처음에 이론 공부할 때 막 머리가 터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 빙산의 일각일지도 몰라요. 그죠? 더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하나만 얘기해도 3박 4일 밤을 새워야 되는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거까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수리를 할 때 이런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제 강의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떠올까? 그거 할 때 이론을 많이 알아야 되겠네. 이런 여러분 감은 잡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수리의 입문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이 나름 속에 이제 그 스킬업이 되면 여러분들이 고수, 그죠? 원포인트 수리를 할 수 있는 고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공부하고 그래요. 뭐 저는 누가 뭐 알려주는 사람 없습니다. 혼자 뭐 독학도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 기술 쪽에 공부하는 것이요. 진짜 외로운 혼자의 외길 가는 그런 거예요. 요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거의 다 막혀 있어요. 다 노출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걸 알라 그러면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또 누구한테 진짜 배우기 위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옛말에도 가다고 중지감 하면 아니감만 못하다였다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했으면은 계속적으로 끈기 있게 꾸준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뭐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올림픽 끝났다고 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많은 숙련과 숙달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냥 똑같습니다. 좀 뭐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 받고 이 외로운 어떤 그런 싸움을 해야 되지만 그죠? 그것이 또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다 보면 또 재미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면 좋겠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 어떤 소자는 물론 우리가 뭐 FET는 뭐 왼쪽부터 GDS 핀 어떤 역할이다. 그러니까 FET에서 뭐 GDS 이것만 알면 안 되겠죠. 내가 교체하고 전 소자가 VDS 그죠? 소스 드래그한 전압이 얼마짜리를 쓰느냐. ID 드레인 전류는 얼마짜리냐. 그죠? 그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머릿속에 애우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들은 반드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럼 다 설명이 나와 있죠. 뭐 FT다 그러면 드레인 뭐 VDS가
뭐 30V, ID가 85A다. 그런데 이게 없어서 대체 쓰려 그러면은 그죠? 거기에 같거나 약간 높은 걸 써야 되는데 VDS는 30V짜리 쓰고 ID가 85A짜리인데 뭐 35A짜리 어떻게 되겠어요? 타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데이터 시트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귀찮아서 안 찾고, 몰라서 안 찾는 부분이 있고, 데이터 시트를 조회해보니까 안 나오던데요? 데이터 시트 사이트는 올 데이터 시트 사이트 말고 여러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걸 구글링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습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영문으로 나와서 뭐 영어에 대한 우리가 그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런 이제 번역기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죠? 요즘은 또 뭡니까? 이거 구글로 하지 않더라도 요즘 또 어떤 게 있어요. 번역 어플들이 많잖아요. 뭐 파파고 같은 걸 통해서 얘를 사진 찍어서 문질러 대면은 뭡니까? 한글로 다 또 번역이 되잖아요. 정확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I 플래시롬 블록 다이어그램은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칩 셀렉터, 시리얼 클락, 시리얼 인풋, 시리얼 아웃풋, 그 다음에 뭐 라이트 프로텍터 홀드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다 들어가가지고 결론적으로 연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연산해서 이 시리얼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블록 다이어그램 이렇게 되는데, 상세한 내용들은 뭐 글쎄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되고, 하여튼 SPI 플래시롬 안에 있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시리얼 아웃풋 쪽으로 나온다. 그죠? 파형이 나오는 쪽은 뭐 뭐겠어요? 나중에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또 보겠지만, 시리얼 클럭, 시리얼 인풋, 시리얼 아웃풋은 그죠? 이 칩 셀렉터 이런 것들은 이 파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파형을 보고서도 우리가 이게 MCU 안에 폼웨어 분량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바이오스 회로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가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